그 다음은 구조 설계 순서도 여기 있잖아요. 요 부분 다이어그램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조금 다이어그램의 디자인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가미해서 추가적으로 좀 예쁜 거를 그 다음에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2014 철골공사 Alt 1이라고 하는 패널 파일은 제가 예시로 같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렸으면 어, 그 캡처 도구라고 캡처라고 윈도우 10에서는 아마 캡처 도구라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윈도우 10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친구들은 뭐 나는 한 윈도우 7을 쓴다. 그러면 화면 캡처 어떻게 하지? 하면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인터넷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는 윈도우 10이니까 캡처 도구 하신 다음에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쓱 드래그해서 다이어그램 그릴 위치를 뽑아줄게요. 그 다음에 편집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일러스트레이터 켜주신 다음에요. 네, 일러스트레이터 켜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 복사를 했잖아요. 그 이미지만큼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켜주셨으면 파일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인쇄해서 A4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닫아주고 편집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기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혹시 이게 작게 들어가신 친구들은 키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카피를 해서 습작을 해볼 거니까요. 여기 레이어 부분에서 요거는 자물쇠를 잠가주고 새로운 레이어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나는 활용하겠다 하면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거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에서 보시면 아마 컨트롤 R일 텐데요. 눈금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기인가요? 여기에서 눈금자. 예. 단축키는 컨트롤 R이에요. 컨트롤 R 해주신 다음에 이 다이어그램이 들어가는 위치에 다음과 같이 당겨가지고 예, 가이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들어가잖아요. 각각의 너비만큼 가이드를 그려줄게요. 이거는 습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한 다이어그램을 서치하는 거 이따 또 설명드릴 거거든요. 자, 어느 정도 해주시고 네. 어차피 여기에서 상자 하나를 제대로 그려주시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사각형 도구 하신 다음에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옆으로 빼보면 여기 보니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아무 색도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여기에서 색상을 더블 클릭 하시고 색상을 우선 아무거나 하나 줄게요.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사각형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패널 이미지에 있는 저희가 참조하고 있는 거를 카피하고 싶으면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이 컬러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색이 칠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 오브제가 선택이 돼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폰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폰트는 여기 폰트 하셔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구조 개요 라고 먼저 폰트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폰트를 넣긴 넣었지만 너무 작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쭉쭉쭉쭉 늘려주는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거를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참조. 초반에는 이렇게 참조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떤 스케일감이나 이런 게 없으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참조를 하셔서 몇 번 연습을 하시면 새로운 거를 적용하실 때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구조 개요 해서 폰트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랑 같이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요. 자, 구조 개요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Alt키 눌러주시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여기에는 글들은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후에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아이디어가 됐건 여러분들이 공학 패널을 만들 때 활용할 것들을 참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전부 선택하시고 Al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복사. 복사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복사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이렇게 조율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복사 해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조율. 여기도 복사 해서 배치해 주시고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조율 하신 다음에 여기에는 뭐 단면 변경, 여기는 단면 가정. 이거는 구조 설계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가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해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형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도구로 이렇게 원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배치를 하신 다음에 그럼 정확하게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Alt 키 누르고 휠을 위로 쓱 올려서 자 Alt 키를 누르고 아래 위로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휠 에서 아웃 하신 다음에 이 다음에 아까 전처럼 스포이드로 이 색깔 맞춰줄래? 그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치하고 마우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아래 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쓱 위로 Alt키 누르시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럼 이 폰트가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요. 자 보시면 지금 이거예요. 구조개요 복사하는 게 요거. 잠시만요. 컨트롤 Z 할게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Alt 키 누르고 위로 복사. Alt 키랑 Shift 키 눌러서 위로 복사. 하시면 요거거든요. 요거가 지금 레이어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원은 방금 전에 그린 원형은 위에 있고요. 구조개요 텍스처는 여기 있어요. 텍스트는. 그럼 요거를 쓱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요. 이렇게. 위로 가 있겠죠. 여기가 뭐였냐면 시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텍스트로 시작 해주시고 텍스트 위치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또 맞춰주시고 요거랑 밑에 있는 선택 Shift 키 선택하셔가지고 Alt 키 누르고 밑으로 Shift 키 같이 누르고 얘는 완료래요. 완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완료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마른 목걸이죠. 자 Alt 키 또 눌러주시고 확대하신 다음에 항상 확대를 하면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만년필 있잖아요. 요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선택, 선택,
자, 가이드라인이 아마 뜰 거예요. 이렇게 딱딱 그래서 끝까지 한번 닫아 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또 Alt키에서 휠 밖으로 한 다음에 마름모 아니 이거 스포이드로 이쪽을 빵 한 다음에 배치하시고 네, 화살표로 또 만져주시고 이 친구는 또 밑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또 밑에가 있겠죠. 어디 있냐면 여기 체크가 돼 있어요. 여기 위로 이 친구는 사용성 검토 근데 너무 크대요 폰트가. 그럼 폰트 조금만 줄여줄게요. 폰트를 조금만 줄여주고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이동 해주시고 그 다음 한 칸 띄워줄까요? 자, 네, 그 다음 다시 네, 키보드로 이동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Alt키랑 Shift키 같이 누른 다음에 또 배치해 주시고 아 여기 마름모도 같이 움직여야 되죠. 요거랑 Alt키 누르고 Shift키 눌러서 같이 움직이면 반듯하게 움직일 거고 단면 검토 해서 하신 다음에 이 텍스트를 키보드로 이동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살표를 그리시면 돼요. 화살표를 요거 만년필로 확대를 하면서 그리면 편할 거예요. 끝에랑 아마 끝점이랑 어느 정도 Shift 키를 누르시면 딸깍딸깍 화살표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자, 하나 그려준 다음에 복사하는 게 또 편하겠죠. 자, 요거 하나 선택하시고 여기 스트로크 하신 다음에 너무 이 스트로크 부분이 돼 있는데 면이래요. 요거를 선으로 바꿔주고 자, 이걸로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있겠죠. 자, 그래서 중앙을 좀 맞춰줄까요? 하신 다음에 반대편을 요 화살표로 할까요? 화살표 종류가 몇 개가 돼요. 예. 나중에는 이거 추가하는 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화살표 이렇게 그리는 거 하신 다음에 두께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화살표도 Alt키, Shift키 같이 눌러서 자 우선 Alt키 눌러서 복사하시고 Shift키 눌러서 배치 이렇게 다시 한번 Alt키 복사 Shift키 그 다음에 눌러서 배치 Alt키 누르고 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복사 그 다음에 Shift키 눌러서 이렇게 배치 그냥 Alt키만 잘 눌러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배치 그 다음 Alt키 눌러서 Shift키 눌러서 배치 Alt키 누르고 Shift키 누르고 배치 해서 어느 정도 배치한 다음에 화살표 조절 너무 길죠 이게 마름모에 비해서. 그러면 화살표를 요거예요. 두 번째 있는 체크 가지고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키보드에서 그 화살표 방향 있죠 그걸로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이것도 얘 너무 위로 가 있어. 그럼 이렇게 위로 선택하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위치가 부족하다 싶으면 선택해서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작 구조 개요 하중을 산정을 해요. 얼마만큼의 하중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단면 가정 구조 해석 사용성 검토한 다음에 사용성이 안 나와. 그럼 no 해서 단면을 변경하고 다시 피드백 돼서 간다. 이런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쭉 이 사용성 검토는 승인이 났어. 딱 갔는데 단면이 또 부적합해. 그러면 또 가요. 그래서 위로 가서 다시 도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의사결정 되는 구간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일어나는 구간에 관련된 선도 그려야겠죠. 그래서 만년필로
선택 쓱쓱 밑으로 내려서 Shift 키 누르면 반듯하게 그려져요. 선택 선택 해주시고 ESC 여기도 선택 선택 ESC 해서 차례대로 쭉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 단면 변경이랑 요거 Shift 키로 같이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단면 변경하고 외부에 있는 거를 Shift 키 눌러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선택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돈.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왜냐하면 지금 검은색 선이 위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검은색 선은 뒤쪽으로 빠지고 앞쪽에 글자랑 블럭이 배치가 되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이동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네. 그러면 여기 노랑 예스, 풍화중 이런 글자 텍스트까지만 좀 더 추가를 하고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키 눌러주셔서 노 폰트를 좀 맞춰주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너무 두꺼우니까 경고딕정쯤으로 바꿔주시고 폰트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예. 나름 이거 맨 처음에 다이어그램 설정하신 분들은 엄청 고민을 하고 아마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폰트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14포인트도 되고 얘는 17폰트 정도 되잖아요. 저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lt키 누르시고 휠을 밑으로 내려서 줌아웃을 하신 다음에 Alt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 Shift키 누르면 그대로 밑으로 복사되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선택해서 이동하시고 예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 Alt키 누르고 이동한 다음에 Shift키 눌러서 직교 방향으로 예스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성 검토할 때 하중 산정할 때는 고정 하중, 하락 하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런 것까지 한번 그대로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점 고정 하중, 활 하중, 쉼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풍하중, 크레인 하중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하중 같은 걸 쭉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Shift키 또 Alt키로 복사하다가 Shift키 누르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텍스트들은 쭉 지워주시고 풍하중의 최대 변위는 높이 나누기 250 해주시고, 높이 대비 250으로 나눴을 때 최대 변위값 대비 했을 때 풍하중,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똑같이 Alt키로 복사하다가 Shift키 눌러서 기초, 기둥, 보, 가세 하셔가지고 각각 다 작성이 끝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서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이 레이어를 이렇게 꺼서 보시고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내보내기 형식을 한번 저장 한번 해야겠네요. 저장해서 저는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12-2라고 저는 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자, 이거를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내보내기 형식을 보시면 여기 png 형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번 쓰시고 이름 쓰시고 학번 뭐 블라블라블라 홍길동 해가지고 요렇게 2번 해서 요거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열기 해서 이 바로 전 영상의 작업에서 요런 것도 있죠. 요것도 선택, 자물쇠는 풀어줘야겠네요.
그냥 내보내기 할게요. 내보내기 형식 하신 다음에 12 png로 똑같이 내보내기 하면 이렇게 알아서 크롭도 해줄 거예요. 얘를 고로 해야 될 거야. 아마 패널을 만들 때는 지금 그냥 스크린으로 했는데 고로 하셔야 이 해상도나 이런 게 높아져요. 그래서 패널에 여러분이 나중에 합친 작업을 할 때 깨지는 현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품질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거고요. 이제 제가 미리 한번 찾아놨는데 저 껐네요. 아키텍처럴 다이어그램 프로세스 아키텍처럴 디자인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나 아까 전에 저희가 방금 전에 한 건 스트럭처럴 디자인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딱 했을 때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에 관련된 다이어그램들 쭉 있을 거예요. 뭐 아키텍처 MEP 콘크리트 모델 뭐 해주고 쭉쭉 한다 해서 좀 예쁜 디자인, 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작업하신 거 이미지로 보시고 여기에서 활용할 만한 예쁜 디자인들 한번 찾아서, 예, 방금 전에 했던 작업과 유사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프로세스 다이어그램도 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런 느낌의 다이어그램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지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내보내기 한 거 보니까요. 여기 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예, 끊어져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자의 최적화에 맞췄다 뭐 그런 효과를 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보내기 하실 때 여기 내보내기 형식에서 자, 다시 내보내 볼게요. 자, 아까 설정을 바꾸긴 했는데 아까 전에 문자 최적화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걸 아트 최적화로 해주시고 고 300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선이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네,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여기 기본적인 디폴트 성격의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걸 좀 예쁘게, 예, 다른 디자인을 차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찾던 디자인 중에 그냥 눈에 띄는 게 이거였네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딴 거였는데 여기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복사를 하세요. 이미지 복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저 이미지를 똑같이 습작을 하듯이 그려내면 거긴 요소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4로 열어주시고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럼 아까 전하고 똑같이 레이어를 열어주시고 맨 처음 건 이제 자물쇠를 잠가주세요. 그 다음에 Alt키를 쓱쓱쓱 눌려가지고 배치를 하시고 봅니다.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엔 다행히 좀 심플한 성격에 띕니다. 그런데 심플한데도 좀 예쁘죠. 예, 중간중간 요소들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될 요소들을 요 정보들을 이 다이어그램 요소들을 그려낸 다음에 이 요소들 조합을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원 있죠. 원 해가지고 Alt키 누르시고 Shift키 누르시고 쓱 그려낼게요. 그러면 정원 상태로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만. 그 다음에 키보드로 어느 정도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면이 색칠을 돼 있으니까 따라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얘를 면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과 교체하는 거 여기 있어요. 이걸로 하나 이렇게 선을 딱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겠죠. 이 상태에서 똑같은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Alt 키, Shift 키 누르시고 이렇게 줄여줄게요. 네, 이렇게. 네, 딱 안 맞추셔도 돼요. 어느 정도만, 네, 딱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요거랑 그려졌어요. 그러면 자, 이걸 이제 꺼가면서 요거를 꺼가면서 요런 느낌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겼구나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눈동자를 키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요런 요소도 있네요. 그러니까 요소들이 하나를 예쁘게 그려놓으면 그거와 유사한 것들, 여기는 요거 한 요소, 그 다음에 요거 evaluate라고 해서 평가하는 피드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런 요소, 그리고 밑에는 요런 요소들, 그리고 화살표, 요런 것들 몇 개가 없어요. 딱 3개만 그려내면 되거든요. 요번엔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똑같아요. 원 대충 Alt키 하서 키워줘요. 이렇게. 자, 그려졌죠. 그 다음에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이 실선을 약간만 낮춰주면 0.75로 바뀌었을 거고, 요거는 기입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짝짝 움직여주시고, 움직일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움직이면 약간 덜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Alt 키, Shift 키 눌러가지고 쑥 이렇게 줄여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이동 해볼게요. 이동 끝에를 이게 너무 확대를 한 다음에 이동할게요. 자, 확대를 한 다음에 이동 해주시고 Alt 키, Shift 키 눌러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저게 약간 그리드 중심으로 잘 안되면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겠죠. 요거는 선 만년필로 이쪽 선에서 밑으로 또 Shift 키 눌러 하셔가지고 반듯하게 한 다음에 선을 그려냈어요. 선 그려져 있으면 약간 위치를 이 그리드 화살표를 움직였을 때 좀 크게 움직이니까 아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살짝 움직이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끝에가 점이어야 되겠죠. 끝에 부분을 동그란 점으로 맞춰주고, 점이 완전 커요. 그럼 여기 퍼센테이지를 한 20으로 줄여주면 이렇게 끝에가 되겠죠. 한 40으로 해줄까요? 어떤 느낌? 네, 한 이렇게 해주고 약간 크기 늘려주고 해서 이렇게 요런 느낌 해서 여기에 컬러를 이제 바꿔볼게요. 여기 바닥이 위에는 검은색 느낌이죠. 검은색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색칠이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컬러링을 다른 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하신 다음에, 빨간색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 옆으로 약간 빼주면 이게 중첩이 되죠. 얘는 녹색이에요. 그러면 얘도 레이어이기 때문에 레이어예요. 그래서 자, 레이어에 가셔가지고 레이어를 이 위에 하나를 여기 딱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요 밑에 레이어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끄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레이어 색상이 너무 진해요. 진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 색상을 약간 연하게 바꿀 거예요. 여기 보면 투명도라고 있어요. 투명도를 나는 선택하시고 투명도를 낮추겠다. 한 20, 막 이렇게. 한 20. 네, 그러면 밑에 있는 레이어를 자, 제가 한번 딱 꼽아도 이런 느낌. 약간 좀 더 진하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투명도를 한 30, 좀 더, 한 40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는 한 80. 약간 회색빛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화살표는 조금 이따가 같이 그리면 되고, 요거 있네요.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돌아가는 이 화살표 있잖아요. 저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 하나 옆에 그려놨던 거 복사해 주시고요. Alt키, Shift키 누르셔가지고 일정한 사이즈로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V를 하면 제자리에 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Alt 키 누르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일정하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한 사이즈로 다음과 같이.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려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길게 누르시면 별 모양이 있어요. 자, 별 모양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그 키보드에서 화살표를 바닥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삼각형 위로 올리면 별 모양, 삼각형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동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선, 이런 선이 있는데요. 여기 선으로 이렇게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부분을 전부 선택하시고 K를 눌러주시면 요 버짓 페인트 톤 같은 거예요. 포토샵으로 따지자면 색칠해 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선 색깔은 꺼주시고 한 다음에 색칠 칠해줄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색칠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여기에서 요거 선택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요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요걸 바꿔줄 수가 있어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를. 네, 저희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선만 남길 거예요. 자, 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요걸로 꺼줄게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은 요 화살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다시 요 사각형을 요것만 별도로 컨트롤 C 해주시고 더블 클릭. 제가 방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요거에서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요 삼각형만 선택 컨트롤 C 해주시고 밖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죠. 요거를 회전해서 어느 정도 위치로 배치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움직여서 맞춰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똑같아요. K 해주시고 Alt키 눌러서 여기에서 면 선택해 주시고 얘는 색칠 꺼주시고 이렇게 하면 다 칠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칠해지네요. 두 가지가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요 선은 컨트롤 Z 해서 아까 전에 하려고 제가 맨 처음 하려고 했던 방법으로 요거는 선은 꺼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Alt 키 눌러가지고 Alt 키 누르셔서 안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회전을 해줄게요. 이렇게 회전, Shift 키 누르면 딱 맞춰서 회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저 흰색을 또 칠해줘야겠네요. 약간은 아까 전에 하셨던 것보다는 복잡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해서 안쪽에 선, 면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늘려주고 요 원은 요거죠. 오케이. 다행히 밑에 깔려 있네요.
그 다음에 약간 밝은 색으로 반대로 요거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흰색으로 칠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그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룹을 해서 하나로 좀 묶어줘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것도 그룹 해줄까요? 이렇게 Shift 키 눌러서 오른쪽 버튼 그룹 해서 그러면 그룹으로 같이 움직일 거예요. 요것도 그룹 해서 한 덩어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려놨던 요거를 약간 요 디자인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 해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구조 개요예요. 구조 개요. 그런데 선 색깔을 흰색으로 해야겠죠. 흰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헤드라인 채로 해주시고 해서 구조 개요 한 다음에 이 원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잘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스텝으로 요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하나 복사해 주시고 요번에는 이 바깥에 더블 클릭해서 요 사각형을 보라색, 녹색으로 해서 레이어로 나오면 이렇게 중첩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돌아가는 거는 좀 빼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도 약간 빼놓고 이 친구는 보니까 이 안에가 더블 클릭해서 약간 미세하게 약간 안 맞아요. 이렇게 맞춰주고 바꿔줘서 점 이렇게 해서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할 건 하중 선정이래. 하중 선정. 여기 있는 요 텍스트를 Alt 키 누르고 Shift 키 눌러서 그대로 우측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하중 산정 해주시고 똑같이 그 다음에 나오신 다음에 요거 참조해야겠죠.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얘는 파랑색이네요. 더블 클릭. 요거 파랑색 해주시고 나오시고 요거 단면 가정. 저도 지금 이거 영상 만들면서 그냥 처음 한번 배치를 해보는 거거든요. 구상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맞춰 가시면서 하시면서 구상을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우선은 구조 해석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파랑색, 녹색 빛깔의 주요 프로세스 있잖아요. 구조개요, 하중 선정, 단면 가정, 구조해서 이런 프로세스에 맞게끔 이 버블 다이브를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이제 피드백이 들어갈 거예요. 피드백이 쑥 들어가면서 여기 단면 가정 같은 게 뭐 추가되고 이렇게 돌아가게끔 돌아가게끔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고 완료가 앞에랑 뒤에 붙잖아요. 이렇게 앞에랑 뒤에. 그럼 약간 이제 계량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요 검은색 부분을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컨트롤 V 해서 요 앞쪽에 붙여놔야겠다. 이렇게 왜 시작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시작 부분 그리고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눌러서 얘는 이제 엔드 부분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는 앞쪽으로 한 다음에 보니까 텍스트가 밑에 깔려 있네요. 자, 텍스트가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거 위에 요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얘는 시작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배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사실 오늘 과제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다이어그램 찾아서 하는 걸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얘는
완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수업 영상 한번 따라해 보시고 독특한 다이어그램 디자인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예쁜 디자인 그런 것들을 미리 그려 놓으시고 연습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기말고사를 아무래도 대면 시험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손에 익으셔서 시험 보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 익는 거 한두 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쭉 이어지잖아요. 선 이거 요거 툴로 선을 이쪽 끝에서부터 반대편 끝까지 쭉 그려주고 근데 요 선이 컨트롤 X 하신 다음에 이 바깥으로 나가서 컨트롤 시프트 V 제자리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두께를 이게 선이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완료 한 다음에 패스 선을 획을 두께를 좀 줘볼까요? 오케이 이제 좀 들어갔네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요 선은 밑에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선이 어디 있니 보셔가지고요. 이게 선이 위에 쪽에 있잖아요. 요거를 좀 밑에 쪽 위치로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리는 중이기 때문에 맨 위에 놔뒀다가 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옮기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도 있네요. 화살표 아까 전에 요 별 해서 이렇게 시프트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누르니까 저렇게 조금 줄어드네요. 자, 우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할게요. 밑으로 위로 이게 완벽한 사각형 모양이 아니네요. 삼각형 모양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프트 키 배치하신 다음에 나중에 움직여야겠네. 이렇게 해주시고 회전 시프트 키 눌러가지고 90도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랑 여기 요 사각형 다시 할게요. 요 삼각형이랑 요 선이랑 하신 다음에 요 두 개 요거랑 요거죠. 요거를 밑에 레이어 부분 이렇게 움직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면 가정 앞쪽에 단면 변경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아마 피드백 화살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이제 요거를 여기 이쯤으로 배치. 여기 단면 변경이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해주시고 그냥 요 텍스트 하나를 좀 복사해 주시고요. 지금 얘가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이름은 단면 변경 해주시고 아마 이 상자가 조금 작을 거기 때문에 글자 폰트도 크기도 약간은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배치 해주시면 이렇게 약간 더 줄여볼까요? 원이 너무 타이트하게 커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단면 변경 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 보라색으로 바꿔버릴게요. 보라색 이렇게 그다음에 나가게 오케이 이렇게 차례대로 쭉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사용성 검토랑 단면 검토 사실 이 다이어그램은 그렇게 딱 들어맞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완료 앞쪽 부분에다가 사용성 검토와 단면 검토를 같이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앞쪽 부분에 쓱 드래그해서 앞쪽으로 조금 시프트 키 눌러가지고 이동해서 배치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거에 맞게끔
변경은 해줘야겠죠. 자, 글자랑 같이 움직이겠네. 요 글자랑 요거랑 Shift 키 눌러서 같이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글자랑 Shift 키 눌러서 같이 배치해 주시고. 오케이. 약간 오케이. 요거랑 같이 Shift 키 눌러서 그대로 이동해 주시고, 얘는 약간 안 어울리긴 하네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이 원래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둘 다 선택하고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요거랑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단면 변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딱 보면 단면 검토, 사용성 검토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Shift 키 눌러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피드백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돌려올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쪽에 요 선은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그래서 글자를 이제 바꿔볼게요. 글자를 여기는 사용성 검토 하신 다음에 글자 포인트를 움직여 주시고, 컨트롤 A 누르셔서 가운데 맞춤 해서 다시 촉촉촉촉촉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글씨도 단면 검토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셔서 밑에 있는 레이어 키셔서 여기 있는 요 그룹에 보시면 하중 산정, 사용성 검토, 단면 검토에 각각 이런 글씨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하중 산정 밑에다가 하중 산정 밑에 키보드로 이동, 그리고 단면 검토 밑에 이동 해서 배치해 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 컨트롤 해서 다 써줘도 좋고 해서 포인트는 약간 이거에 맞게 줄여야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고정 하중 쉼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하라중 밑으로 가서 풍하중 쉼표 크레인 하중 해서 Shift A 아니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중앙 정렬. 이제 거의 뭐 한글로 여러분들이 워드나 문서 작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에 꺼주시고, 나름 이제 모양이 잡혀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 그룹을 맨 위로 올려야겠다.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맨 위로 올려주시고, 이 포인트 이쪽으로 배치하시고,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사용성 검토와 단면 검토에 있는 풍하중 빼기 최대 변위 H 250 하다 보니까 너무 커요. 좀 줄여주고, 목적에 맞춰서. 자, 그 다음 여기는 컨트롤 A에서 기초 하나 띄고 기둥 보 가세 각각의 이 두 가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오케이. Alt키 눌러서 어느 정도 이동을
맞춰주시고 이것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드백으로 이 단면 검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필 가지고 맞춰서 쪽 해주고 쪽 아마 중앙에 딱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쪽 해주시고 지금 이 면으로 되어 있는 걸 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돼요.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얘가 쭉 돌아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획 가셔가지고 화살표 뭐 요거 아니면 여기에 우선은 요번 주는 그냥 주어져 있는 걸로 몇 개가 없네요 생각보다. 요걸로 할까요? 오케이 요걸로 해서 반대변은 점으로 할까요? 점 해준데 점이 너무 커요. 40% 엔터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그럼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라는 식의 저도 거의 즉흥적으로 많이 조사 안 해보고 영상 찍으면서 바로 구글링 해서 하나 그냥 찾아본 거였거든요. 그냥 이런 거 돌리다 보니까 쭉 보니까 여기 하나가 있네 뿐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핀터레스트 통해서도 많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이쁘죠. 그림과 사파가 섞여가지고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사람하고 플레이스, 장소성하고 파트너십, 이웃 간의 관계에 관련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다음 주 수업 시간 자료로 키핑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거 한번 찾아보시고 우선 오늘 배운 걸로 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담아낼 수 있게끔 다이어그램 조금 이쁘게 해서 다이어그램 이쁜 게 몇 개가 들어가면 패널이 확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 끝났다. 그럼 내보내기 형식 2 얘는 12 빼기 3 해서 png 파일로 오늘 작업하신 파일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 하나를 더 해보세요. 하나를 더 지금 한 거는 제가 그냥 이거 정렬하게 표현할게요. 1번 2번 3번을 제가 표현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한 거는 어이구 왜 두 개가 나왔네. 하나 지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왜 잘려 있을까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1, 2, 3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각각 보니까 리브 플레이트 이건 또 제대로 나오네요. 그 다음 요거 또 제대로 나오고 아까 전에 제 컴퓨터에 문제였던가 봐요. 이렇게 1, 2, 3번 이 제대로 각각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혹시 모르니까 일러스트 파일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오늘 일러스트 파일하고 내보내진 png 파일 그래서 총 제출해 주셔야 될 파일이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출 파일 총 4개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하신 파일들 일러스트 파일 지금 영상 보시고 아이고 다 저장해야겠네. 아니요 지우기 여기 일러스트 파일 3개 영상 보고 따라 하신 것들 전부 제출하시고 이미지 전부 이미지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려진 거에 뭐 자율로 하면 더 좋고 없으면은 이걸로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다이어그램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죠. 뺏길 만한 거. 그래서 뺏겨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게끔 해서 파일 하나 더 이건 자율
예,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나 더 해서 총 이미지가 4개의 일러스트 4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번 다이어그램 그리고 렌더링 트윈모션 돌려서 다이어그램 또 그리고 하는 거 막 그런 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사한 작업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V-Ray랑 조금 더 트윈모션 렌더링 통해서 예, 그 다음에 일러스트랑 포토샵 섞어서 또 작업하는 거 할 거고, 그 다음 주차 때 이제 패널 구성하는 거 하고 진행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과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